계속해서 처음 실기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한 잘근잘근 시리즈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는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부분이고요. 폼에 관련된 작업을 하는 것이죠. 첫 번째 문제를 보면 봉사 내역 입력이라는 폼을 다음의 화면과 지시사항에 따라서 완성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각 3점이 주어져 있고요. 3, 5, 15, 총 15점이 주어지겠습니다. 문제에 보면 미리 보기 그림이 있죠. 미리 보기 그림을 보고 최대한 미리 보기 그림대로 맞춰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항상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하고 디자인 보기에서 작업을 하면 되겠죠. 혹은 더블 클릭해서 미리 폼을 실행시켜 두고 이 상태에서 보기 눌러서 디자인 보기 들어가도 됩니다. 이렇게 디자인 보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작업이 해당 객체에 대한 속성을 설정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속성 시트라는 것을 열어두면 되는데, 혹시 얘가 열려 있지 않으면 이렇게 폼을 디자인 보기로 열었을 때 폼 디자인 도구라는 탭이 있는데, 여기에서 디자인에 보면 속성 시트라는 부분이 보입니다. 혹은 단축키 Alt Ent고요. 얘를 이렇게 딱 눌러서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객체의 속성을 설정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작업을 해 주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 문제를 보면 폼의 기본 보기 속성이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작업할 객체는 폼이 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폼을 선택해 주어야 되겠죠. 폼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여기 보면 폼 선택기라는 것이 있는데, 얘를 이렇게 딱 클릭해서 선택하게 되면 여기 객체가 폼이 되죠. 따라서 폼에 대한 속성을 설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폼 선택기를 선택해 줘야 된다라는 부분. 예를 들어서 다른 객체를 선택하게 되면 이와 같이 폼 선택기의 선택이 나타나지 않게 되고, 속성 시트를 보면 해당 객체에 대한 속성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폼 선택기를 선택해주고 폼의 기본 보기 속성이라는 것을 설정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 속성을 설정할 때는 이렇게 여러 가지 탭이 있는데, 어떤 탭에 어떤 속성이 있는지 모두 구분해서 알아두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으므로 그냥 모두 탭에서 다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살펴보면 기본 보기라는 속성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본 보기가 현재 연속 폼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폼 보기를 눌러보면 여기 폼 보기거든요. 이렇게 레코드가 멀티하게 여러 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연속폼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처럼 창의 크기가 허락하는 한 최대한 레코드를 다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연속폼 보기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리 보기 그림을 보면 레코드가 하나씩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따라서 다시 디자인 보기 들어가서 연속 폼이 아닌 단일 폼 형태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폼 보기 눌러보면 아까와는 다르게 스크롤 바도 아예 없어졌고, 마우스의 스크롤을 이렇게 돌려보아도 하나의 레코드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지시사항을 보면 폼의 레코드 선택기와 탐색 단추가 표시되도록 관련 속성을 설정하시오 라고 나와 있죠. 미리 보기 그림을 보면 여기 왼쪽에 있는 부분이 레코드 선택기고 아래쪽에 탐색 단추 부분인데, 현재 설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시 디자인 보기에 들어가서 모두 탭에서 이렇게 내려서 찾다 보면 이렇게 레코드 선택기와 탐색 단추라는 부분이 보이고요. 레코드 선택기라는 속성을 선택하게 되면 아래 상태 표시줄에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가 나타나는 거 보이죠? 폼의 레코드 선택기를 나타내시겠습니까? 물어봅니다. 문제에서 뭐라고 했나요? 표시되도록 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예 눌러주면 되겠죠. 탐색 단추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로 다시 폼 보기 눌러보면 아까는 나타나지 않았던 왼쪽에 레코드 선택기와 아래쪽에 탐색 단추라는 부분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디자인 보기에 들어가서 세 번째 지시사항, 현재 폼에서 새로운 레코드의 추가나 레코드 삭제도 가능하도록 관련 속성을 설정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 속성이 무엇이 있는지 모두 탭에서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어요. 이렇게 쭉 내리다 보면 추가 가능과 삭제 가능이라는 속성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추가 가능이라는 속성을 선택하고 상태 표시줄을 보니까
레코드를 추가할 수 있습니까? 라고 나옵니다. 문제에서 보면 추가나 레코드 삭제가 가능하도록 이라고 했기 때문에 추가 가능 예 눌러주고 삭제 가능도 예 눌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선택하고 다음 지시사항 살펴보도록 하죠. 네 번째 지시사항을 보면 본문 영역의 txt 기관명과 txt 봉사 날짜 컨트롤에는 기관명과 봉사 날짜 필드를 바운드 시키시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작업할 개체를 찾아줘야 되겠죠. txt 기관명과 txt 봉사 날짜 이렇게 찾아보면 레이블을 보고 확인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 기관명이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얘가 txt 기관명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대단히 많은 컨트롤들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선택하면서 찾는다는 것은 시간 낭비이기도 하고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속성 시트에 있는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컨트롤을 딱 눌러서 찾게 되면 바로 컨트롤이 선택이 되고 아래쪽에 해당 컨트롤의 속성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바뀌게 되죠. 자, 이 방법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찾도록 하고요. 여기에 컨트롤 원본이라는 것을 기관명이라는 부분을 지정해 주게 되면 앞으로 기관명이라는 필드와 txt 기관명이라는 컨트롤이 서로 바운드 연결이라는 것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는 이유는 다시 이 폼을 선택하게 되면 이 폼의 레코드 원본은 봉사 현황이라는 쿼리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봉사 현황 쿼리를 더블 클릭해서 실행시켜 보면 이곳에 잘 살펴보면 이렇게 기관명이라는 부분과 그 다음 봉사 날짜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폼이라는 것은 테이블 혹은 쿼리일 수도 있겠죠. 테이블의 정보를 보여주고 입력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이라고 했죠. 따라서 봉사 내역 입력 폼에는 봉사 현황이라는 쿼리의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쿼리에 있는 필드들을 사용할 수 있겠죠. 각 컨트롤들은 테이블에 속해 있는 필드들을 표현해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txt 기관명이라는 컨트롤에 기관명이라는 필드를 바운드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죠. 여기 봉사 날짜라는 부분을 보면 unbound라고 되어 있죠.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뜻이고요. 그럼 여기서 다시 txt 봉사 날짜라는 컨트롤을 선택을 하고 봉사 날짜 필드를 이렇게 연결, 바운드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바운드라는 뜻은 연결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지시사항은 폼 바닥글 영역에 보면 여기 폼 바닥글이라는 영역이 있고요. 이 영역을 얘기를 하는 거죠. 폼 바닥글 영역의 txt 총시수 컨트롤에 자, 이렇게 얘를 눌러서 찾아주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라고 했죠. 이렇게 쭉 보다 보면 txt 총시수라는 컨트롤 보이죠. 여기 이 컨트롤 선택해 주고 자, 이 컨트롤에는 시수의 종합이 표시되도록 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컨트롤 원본에 시수의 종합이 표시되도록 컨트롤 원본 속성을 설정해 주면 되겠죠. 앞에서 여기 이 부분에 필드를 연결해서 바운드 시켜줄 수 있다라고 했죠. 이렇게 컨트롤 원본을 활용할 수도 있고 이 컨트롤 원본에 수식 계산식을 넣어서 계산 컨트롤이라는 것을 만들어주면 해당 컨트롤에 계산된 결과 요약 값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풀이를 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총합, 합계라고 했기 때문에 XSS도 역시 마찬가지로 sum이라는 함수를 이용해 줄 수 있습니다. 함수이기 때문에 괄호 해주고요. expression 표현해달라라고 하죠. 자, 그러면 시수라는 필드의 합계를 이렇게 대괄호를 입력하고 시수라는 필드명을 입력해서 괄호 닫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 시수라는 것은 이 폼이 봉사 현황이라는 레코드 원본을 가지고 있는데 봉사 현황 쿼리를 열어보면 이렇게 시수라는 필드가 있죠. 이것들의 합계를 구해준다. 그 얘기죠. 결국 폼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테이블이나 쿼리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 테이블이나 쿼리의 값을 계산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기본 지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이를 해야 나중에 조금 어려운 것이 나오더라도 쉽게 풀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텍스트 부분을 입력하면 되는데 텍스트는 큰 따옴표 속에 집어넣어 주면 되고 띄어쓰기까지 잘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해주도록 하고요. 한 칸 띄우고 큰 따옴표 해주고 나머지 수식과 연결하기 위해서
엔드 기호 입력해서 마무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해주고 나서 폼 보기를 눌러보면 이 부분에 시수의 총합, 합계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문제 2번의 2번도 봉사 내역 입력 폼에 대한 작업이기 때문에 굳이 이 폼을 닫지 말고 그냥 계속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죠. 폼의 폼 바닥글 영역에서 txt 봉사 시수 합계 컨트롤에는 학과가 회계 학과인 학생들의 봉사 시수 합계가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비어있는 이 부분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폼을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txt 봉사시수 합계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아까 보았던 그 컨트롤이 선택이 되네요. 원바운드 되어 있고요. 그럼 컨트롤 원본에 지정을 해주면 바운드 시켜주면 된다는 얘기죠. 앞에서 sum 함수 사용했던 것처럼 역시 는으로 시작하는 계산 컨트롤 만들어주면 되겠고요. 문제의 지시사항을 보면 봉사 내역 입력 쿼리와 dsum 함수 사용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그냥 sum 함수 사용할 때는 단순한 합계를 구할 수 있었죠. 그러나 dsum 함수, 도메인 집계 함수라는 것을 이용하게 되면 엑셀에서 데이터베이스 함수와 마찬가지로 dsum, 조건이 있는 sum, 합계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봉사 내역 입력이라는 쿼리를 열어보면 학과라는 필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쭉 가다 보면 시수라는 필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시수의 합계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학과가 회계 학과인 경우의 시수, 이렇게 쭉 보다 보면 회계 학과인 경우들이 있죠. 이런 경우의 시수 합계를 구해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컨트롤 원본을 지정해 주면 되는데 확대 축소해 놓고 입력을 해주면 되죠. 자, dsum 함수 이용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dsum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함수이기 때문에 괄호 열고 닫고 안쪽에 인수 설정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큰 따옴표 해주고 쉼표 해주고요. 큰 따옴표 해주고 쉼표 해주고 큰 따옴표 해주고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dsum 함수의 인수가 3개라는 뜻입니다. 이 3개의 인수에 지정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인수에는 대괄호 해주고요. 필드 이름을 적어주면 됩니다. 필드 이름 이렇게 지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인수에는 테이블 이름 지정해 주면 되고 마지막 인수에는 조건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조건이라는 것은 학과가 회계 학과인 경우 이렇게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 필드에는 뭘 적어주면 되겠습니까? 이 문제에서 결과적으로 찾고 싶은 값은 시수의 합계죠. 시수라는 필드 지정해 주고요. 테이블이라는 부분은 쿼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앞서서 우리 봉사 내역 입력이라는 쿼리도 결국은 여러 테이블들을 검색해서 나온 결과값이죠. 실제로 더블 클릭해 보면 테이블과 마찬가지로 데이터 시트 보기 상태로 열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봉사 내역 입력이라는 쿼리 지정해 주고요. 쿼리명 지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조건에는 학과가 회계 학과인 경우라고 했기 때문에 학과라는 필드는 대괄호 해준다고 했죠. 필드의 값이 회계 학과 텍스트이기 때문에 작은 따옴표 속에 집어넣어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얘가 텍스트야 라고 구분을 해주게 되겠죠. 그래서 확인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폼 보기 눌러보면 이렇게 미리 보기 그림과 동일한 20이라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계속해서 문제 2번에서 3번도 역시 봉사 내역 입력 폼에서 작업을 하는 것이니까 이 상태에서 디자인 보기 눌러서 작업을 해 보도록 하죠. 자, 폼의 학생 정보 확인 CMD 보기라는 것, 이렇게 보면 CMD 보기라는 컨트롤이 있죠. 명령 단추 컨트롤이고요. 단추라는 얘기죠. 이렇게 보면 여기 이 부분이고요. 이것을 클릭하면 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벤트 프로시저 작업을 해주면 되는데, 자, 끝까지 한번 읽어보아야 되겠죠. 재학생 관리라는 폼, 여기 보면 재학생 관리라는 폼, 이 폼이네요. 이 폼을 폼 보기 형식으로 여는 재학생 보기 매크로를 생성해서 지정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이벤트 프로시저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매크로를 생성한 다음에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매크로 생성하려면 생성 만들어라, 만들기 들어가서 매크로 눌러주면 되겠죠. 여기 이 상태에서 폼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오픈 폼, 폼을 열어라. 오픈 폼, 어떤 폼? 바로 재학생 관리라는 폼을 열어라 라고 했습니다. 자, 폼을 여기 폼 보기 형식인데 보기 형식을 폼 보기라고 했죠.
여기 폼이라는 부분을 선택하면 이것이 바로 폼 보기 형식입니다. 디폴트 기본 값이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 전혀 없죠. 자, 이제 조건 부분을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에서 학번 필드의 값이 txt 학번에 해당하는 재학생의 정보만 표시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학번이라는 필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여기에서 말하는 학번이라는 것은 재학생 관리라는 폼의 학번 필드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얘를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어보면 이 재학생 관리라는 폼은 재학생이라는 테이블에서 기초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재학생이라는 테이블을 열어보면 이렇게 학번이 있고요. 이 학번과 봉사 내역 입력 폼의 txt 학번 컨트롤에 들어간 값이 동일한 경우에 한해서 재학생 관리 폼을 보여줘라. 재학생 관리에서 그렇게 필터링해서 해당 학번에 해당하는 정보만 뿌려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결국 재학생 테이블과 봉사 내역 입력 폼의 레코드 원본인 봉사 현황 학번이 동일한 경우를 찾아주는 것이 되겠죠. 자,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지만 폼이 테이블이나 쿼리를 레코드 원본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레코드 원본에서 이렇게 정보들을 검색한다라는 그 원리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레코드 원본이 무엇이고 이 문제에서 무엇을 묻고 있는지 잘 파악해서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합니다. 다시 매크로 만드는 곳으로 돌아와서 자, 그렇다면 여기 조건문에다가 우리가 무엇을 입력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앞에서 다 따져보았기 때문에 충분히 작성할 수 있겠죠. 여기 보면 작성기 단추를 눌러서 작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요? 우선 테이블 확인해서 작업할 수 있죠. 바로 재학생 관리라는 폼은 재학생이라는 테이블을 레코드 원본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 레코드 원본에서 학번이라는 필드가 필요하죠. 이것과 같다. 뭐가 같아야 돼요? 바로 폼 개체를 찾아주고 이 폼 어떤 폼인가요? 모든 폼 열어서 봉사 내역 입력 폼에 대해서 우리 지금 작업하고 있죠. 이 봉사 내역 입력 폼의 txt 학번이라는 것과 더블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 입력이 되죠. 봉사 내역 입력이라는 폼의 txt 학번과 재학생이라는 테이블, 이 테이블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요? 재학생 관리라는 폼의 레코드 원본에 있는 테이블이죠. 여기에 있는 학번 필드와 같은 경우를 찾아줘야 되죠. 폼이 어디에서 기초했는지 파악하지 못하면 이런 문제는 쉽게 풀 수 없겠죠. 자, 확인 눌러주고요. 매크로를 닫아서 얘를 눌러서 매크로 이름을 지정해 주면 되는데 문제에서 재학생 보기 매크로라고 했기 때문에 재학생 보기 이렇게 이름 지정해 주고 확인 눌러주면 돼요. 자, 이제 여기 학생 정보 확인이라는 cmd 보기 컨트롤에 이벤트 탭을 눌러서 클릭하면 일어나는 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onClick이라는 이벤트에 재학생 보기라는 만들어진 매크로를 선택하고 폼 보기를 눌러서 확인해 보면 이처럼 학번이 이런 경우에 학생 정보 확인을 눌러보면 이 학번에 해당하는 정보로 폼이 열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다른 레코드로 가서 이렇게 해놓고 학생 정보 확인 눌러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txt 학번과 동일한 학번 정보로 재학생 관리 폼이 열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터링 됨이라고 확인할 수 있죠. 결국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각 폼이 기초하고 있는 레코드 원본을 잘 살펴서 값을 비교해야 된다는 점, 그 부분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문제에 좀 더 쉽게 접근하고 풀 수 있겠죠.